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휴가 동안에 같이 졸업한 만학도 학우들하고 만나서 고기도 구워먹고 탕도 해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서로 하는 일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이러이러한 게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양병원은 비슷한 또래가 많대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편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물어보기도 쉽고, 또 근무가 끝나면은 같이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자기 뭐 힘든 얘기 아니면 조언 이런 것도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한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우리처럼 좀 나이 먹은 선생님들인데, 끝나고 나면은 커피 마시잔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하나 저번에 알려줬는데 이번에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그러면서 다시 알려주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양병원 같은 거는 입퇴원이 적어요. 주로 계속 입원해 계시는 장기 입원 환자가 많아서 입퇴원이 적으니까 간호기록 같은 게 주로 반복되는 게 많대요. 그래서 루틴 차트도 그냥 약간씩 변화되는 것만 수정을 해주고, 또 주사나 다른 처치들도 매일 하는 환자분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하면은 조금 쉽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주로 계속 침상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피부병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드레싱 할 것도 많고 피부 쪽 연고 발라드릴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쌤들이 가려움을 달고 사신대요. 내가 이렇게 환자를 만지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좀 나한테 전염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거의 가려움을 달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입퇴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왔다가 하루 입원했다가 다음날 마비됐다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활은 거의 매일 입원 환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퇴원 환자가 있던지. 그래서 입원 히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퇴원 차트도 거의 매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드레싱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라든지 욕창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원 전에 계셨던 병원에서 원하는 소독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퇴원 간호 기록지를 저희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읽어보고 스캔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드레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 간호 기록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액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은 영양제도 있지만은 비용적 규모에서 폐렴 환자들 수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항생제 믹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수술 후에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통증을 다시는 수액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약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입원을 해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추가되고 또는 뭐 디시되는 약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재활병원은 뇌경색 환자라든지 아니면 입퇴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약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약을 가지고 오면은 보통 막 뇌경색 환자들은 1분 이렇게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편해요. 그냥 그대로 저희가 셀프약에 입력을 해서 그대로 챙겨 드리면 되는데, 뭐 집에서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처방전이 없이 드시던 약을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있는 약국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국에서도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드럭인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뭐 91분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통에다 담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통에다 담아져 있는 거를 모두 다 우리가 하나씩 소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91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31분만 일단은 소분을 해서 담고 나머지 61분은 또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미래약한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약간씩 다르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다르다고 생각했던
했던 게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잖아요. 그리고 재활병원은 행위별 수가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포괄수가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되지만은 행위별 수가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근거를 맞추어서 넣으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요양병원에서 욕창이라든지 상처 소독을 하면 그냥 우리가 드레싱 소독한 거 단순 처치 하나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호 기록에다가 단순 처치하면서 어떠어떠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처치를 하고 그걸 입력을 하고 간호 기록에다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청구하는 란에다가 단순 넣어놓고 소모품도 넣고 정확하게 몇 개를 사용했는지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산재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소모품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반 건보는 그 보험이 80% 잘못합니다 하면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산재는 0%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아니면은 나중에 자동차 보험 환자가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은 혼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하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김장을 한 채로 보조를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식사는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식사를 못 하시면은 다인 간병실이든지 아니면 개인 간병을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재활병원 간호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특징이 폴리라든지 L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게 교체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를 맞춰서 직접 병원에서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면에 재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삽입한 병원 팔럽을 가셔서 쪽에서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럽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암이라든지 투석 재활 그리고 뇌과까지 함께 하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팔러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활 같은 경우는 뇌과라든지 아니면 재활 닥터 위주로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외부에서 외진을 해서 교체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